더러운 짐승들! 내 피땀으로 일군 100억대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려 해? 과당탕, 육중한 모텔 방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대낮부터 발가벗고 뒹굴던 두 남녀 위로 시뻘건 음식물 쓰레기 구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기겁하며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는 여자,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얼어붙은 남편 상철의 뺨을 향해 제 손이 매섭게 날아갔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남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튀었습니다. 여보, 당신 치매잖아. 당신 미쳤어? 부들부들 떠는 남편의 얼굴에 저는 구겨진 진단서와 가짜 도장을 집어 던지며 서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치매! 내 놈이 매일 밤 내게 먹인 그 독이야! 내 입으로 직접 처먹어보지 그래? 오늘 내가 너희 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서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며 손가락 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고생의 수백억 자산가가 된 저 영희 평생 가족만 알았던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으려 했던 다정한 남편의 소름 돋는 실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불과 일주일 전 남편 차 조수석에서 발견한 아주 사소하고 서늘한 흔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1화 다정한 악마와 서늘한 각성. 여보, 오늘 또 찌개불 올려놓고 깜빡했어. 자, 내가 한의원 가서 지어온 치매 예방약 마셔. 당신 늙어서 기억 잃고 요양원 가면 이 상철이는 가슴 찢어져서 못 살아. 제 남편 상철은 세상 둘도 없는 천사였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이룩한 건물들을 군말 없이 관리해 주었고 최근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저를 끔찍하게 챙겼죠. 남편이 매일 밤 챙겨주는 짙은 갈색 약을 마시고 나면 저는 늪에 빠진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고 끝없는 졸음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 늙고 병든 내 몸 걷어줄 사람은 이 사람뿐이구나. 저는 남편을 하늘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한약 냄새가 유독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간 사이 저는 홀린 듯 거실 구석에 있는 커다란 벤자민 화분에 약을 몰래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을 삼킨 척 일찍 잠자리에 누웠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머리에 낀 지독한 안개가 걷히고 시야가 또렷해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마트에 가기 위해 남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탄 순간 시트가 왜 이러지? 허리 디스크가 심한 저는 언제나 조수석 시트를 15도 각도로 꼿꼿하게 세워둡니다. 하지만 오늘 시트는 누군가 반쯤 누워서 온 듯 푹 젖혀져 있었습니다. 순간 뒷목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바닥 매트에는 제가 절대 쓰지 않는 코를 찌르는 산티, 나는 코코넛 향수 냄새와 함께 낯선 갈색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부동산 무상증여 계약서, 제 명의로 된 강남의 100억대 상가를 남편 상철의 단독 명의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인감도장만 찍히면 당장이라도 효력이 발생하게 완벽하게 세팅된 가짜 서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욕실에서 남편의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는 틈을 타 저는 맨발로 남편의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책장 맨 밑바닥 두꺼운 앨범들 사이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굳게 잠긴
두 번째 비밀 스마트폰.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 한 줄에 제 심장은 그에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늙은이 약 농도 2배로 높였어. 이번 주 금요일에 외딴섬 정신병원 독방 자리. 난데 내일은 어떻게든 인감도장 찾아서 찍게. 그 따뜻했던 한약이 저를 바보로 만드는 수면 유도제였다니. 배신감에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그때 덜컥 샤워기 물소리가 끊기며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남편의 발소리가 서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헐떡이는 숨을 틀어막고 번개처럼 폰을 제자리에 쑤셔 넣은 뒤 안방 침대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뒤집고 입을 벌린 채 약에 취한 치매 환자처럼 침을 흘리며 죽은 듯이 누웠습니다. 이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침대맡으로 다가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제 볼을 다정하게 쓰다듬던 남편의 입에서 악마 같은 쇳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되지지도 않네. 질긴 노인네 며칠만 기다려. 평생 햇빛도 못 보는 섬구석에 처박아 줄 테니까. 방문이 닫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40년을 바친 제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 나간 자리엔 이제 시퍼런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어주마. 내일 당장 내 놈 차 밑에 지옥행 주적기를 달아주겠다고 말입니다. 피 말리는 복수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2화 차 밑의 숨바꼭질과 소름 돋는 목소리, 새벽 2시 안방 침대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코골이 소리를 확인한 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품속에는 낮에 심부름 센터를 통해 거금 100만 원을 주고 구한 초소형 녹음기와 GPS, 위치 추적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남편의 은색, 세단 앞에 선 제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저 악마 같은 놈은 내일 당장 저를 앰뷸런스에 태워 그 끔찍한 외딴섬 정신병원에 쳐넣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갑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매연 찌꺼기와 먼지가 얼굴로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바퀴 안쪽 깊숙한 철판에 추적기와 녹음기를 가져다 댄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자석이 달라붙는 미세한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주차장 입구의 센서등이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켜졌습니다. 뚜벅뚜벅뚜벅 정막을 찍고 다가오는 익숙한 가죽 구두의 발자국. 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차 밑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정확히 제 얼굴 위 남편의 차 운전석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틈새로 남편의 구두 코가 닿을 듯 가까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발 밑을 보지 마라. 비빅 철컥 차 문이 열리고 남편이 차 안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겁 같던 1분이 지나고 아휴, 차 키를 두고 올 뻔했네 하는 남편의 혼잣말과 함께 쾅! 차 문이 닫혔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할 때 병원비까지 대주며 친동생처럼 걷어먹였던 20년 지기 절친 미숙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 얼굴 반쪽 된 것 좀 봐. 미숙이는 훌쩍거리며 제 두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언니, 형부한테 얘기 들었어. 자꾸 깜빡깜빡한다며? 그래도 걱정 마. 형부 같은 천사가 어딨어. 언니 아프다고 어찌나 펑펑 울던지 내 가슴이 다 찢어지더라. 형부가 주는 약 잘 챙겨 먹고 기운 내야 해. 알았지? 저는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숙이가 저를 끌어안는 순간 어제 남편 차 조수석에서 맡았던 그 싸구려 코코넛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뱃속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지만 저는 끝까지 미친 사람처럼 실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1시간 뒤 미숙이가 돌아가고 남편도 친구들과 스크린, 골프 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앱을 켜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차량 밑에 붙여둔 녹음기에서 실시간 도청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붕, 차가 출발하는 소리. 자기야. 올해 남편의 간드러지는 목소리 끝에 조수석 문이 열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이어폰을 꽂고 있던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휴, 냄새나 죽는 줄. 나 방금 그년 손잡고 엉엉 눈물 흘려주다 왔잖아. 연기하느라 힘들었어. 미숙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제 손을 잡고 천사 같은 얼굴로 위로하던 제 20년 지기 절친,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그 미숙이의 콧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노인네 상태는 좀 어때? 남편이 묻자 미숙이가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약 먹어서 그런가? 완전 바보 다 됐던데?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해 웃기만. 근데 인감 도장은 어딨대? 금요일에 요양원 수속 밟으려면 도장부터 빨리 찾아. 오늘 밤에 안방 다 뒤져서라도 찾을. 그 상가만 내 명의로 돌려놓고 나면 우리 호주로 뜨는 거다. 우드득 제 입술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제가 살려놓은 목숨이 제 남편과 눈이 맞아 제 전 재산을 빼앗고 저를 생지옥에 가두려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난도질당한 배신감에 눈에서는 짐승 같은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수가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어.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남은 한 줌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증발하고 오직 그 두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시퍼런 살기만이 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한 지옥을 선사하기 위한 치매 환자의 무서운 연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3화 치매 환자의 연기와 사냥. 그물 이틀 뒤 늦은 밤 남편 상철이 평소보다 훨씬 짙은 농도의 한약과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명의로 된 강남 상가들 세금 좀 줄여보려고 법무사에서 가져온 서류야. 당신 자꾸 깜빡거리니까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그냥 도장만 꾹 찍어. 어차피 다 당신 거잖아. 상철은 제 눈치를 살피며 인주와 도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서류의 진짜 제목이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외딴 섬 요양원 강제 입원 동의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실없이 해벌쭉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여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여보. 나 도장 이쁘게 잘 찍지. 저는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을 하며 남편이 내민 인주에 도장을 꾹 눌러 서류마다 찍어주었습니다. 서류에 찍히는 붉은색 도장 자국을 바라보며 상철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참 잘했네. 이제 얼른 이 약 먹고 푹 자. 남편이 안방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제 바보 같은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몰래 뱉어두었던 약물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내가 가져간 그 도장은 어제 내가 문방구에서 500원 주고 판 가짜 막 도장이니까 제 진짜 인감 도장과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는 바로 그날 아침 변호사를 만나 이미 완벽하게 신탁에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저 2마리의 더러운 짐승들을 한 번에 쓸어 담을 완벽한 지옥의 그물을 짜는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금요일 오후, 이어폰 너머로 상철과 미숙에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서류에 도장 다 내일 요양원. 구급차만 오면 끝이야. 어머, 진짜. 그럼 우리 오늘 축하 파티해야지. 저번 주에 갔던 그 무인 모텔로. 내가 코스프레 옷 예쁜 거 준비해 갈게. 추적기 화면 속 빨간 점이 시 외곽에 한적한 무인 모텔 주차장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불타오르는 욕정에 눈이 멀어 짐승의 굴로 기어들어간 순간 저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외곽 무인 모텔 302호에서 남녀가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넣었죠. 거짓 신고지만 현장을 덮칠 합법적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어머니 상철 씨가 지금 길에서 쓰러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외곽에 있는 모텔 앞이래요. 저 혼자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제 가련한 울음소리에 평소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택시를 타고 튀어오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다음 달 성대한 호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절친 미숙의 외동딸과 예비 사위였습니다. 지은아, 어떡하니? 내 엄마가 지금 외곽 모텔 주차장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대.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20분 뒤 모텔 앞 공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남편이 쓰러진 줄 알고 울며 달려온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엄마가 죽어가는 줄 알고 하얗게 질려 뛰어온 미숙의 딸 지은 부부까지 어딨어? 우리 아들 어딨어? 이모, 우리 엄마 어딨어요? 119는 불렀어요?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갑게 훑어보며 모텔 302호의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저 위에서 2마리의 짐승이 발가벗고 뒹굴고 있죠. 이제부터 제가 왜 여러분을 이 구역질 나는 곳으로 불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검은색 양동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부터 식당 짬통에서 푹 썩힌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구정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포위망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문을 부수고 저들의 영혼까지 발가벗길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와 생지옥의 개막과 화려한 부활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이 마스터키로 302호에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순간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싸구려 조명 아래 지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엉켜있던 상철과 미숙. 갑작스러운 굉음과 인파에 놀란 두 사람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미숙의 딸 지은이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위와 함께 달려온 지은은 발가벗은 채 평소 자신을 예뻐해 주던 상철 아저씨 품에 안겨 있는 엄마의 기막힌 꼴을 보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왜 여기에 사색이 된 미숙이 이불을 감싸 쥐고 덜덜 떨 때 저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검은 양동이를 두 짐승의 머리 위로 자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썩은 생선 내장과 쉰내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구정물이 두 사람의 알몸을 타고 역겹게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은 구역질을 하며 침대 밑으로 나뒹굴었고 상철은 구정물을 뒤집어 쓴 채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돌았어. 너 치매잖아. 당장 구급차 불러서 저 미친년 요양원에 쳐넣지 않고 뭐 해. 상철의 뻔뻔한 발악에 저는 서늘하게 웃으며 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후려쳤습니다. 치매. 내 놈이 요양원 보내려고 받아간 이 증여 계약서 말하는 거야? 눈깔이 있으면 똑똑히 봐. 그 도장이 무슨 도장인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집어든 상철에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붉은색 인주로 꾹꾹 눌러 찍힌 도장 거긴 인감이 아니라 토끼 그림과 함께 아주 선명하게 참 잘했어요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내년이 날 속였어. 속인 건 내 놈들이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나를 치매로 몰아 섬구석에 가두려 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 재산은 어제부로 단 10원 한 장. 남김없이 변호사 신탁에 다 묶어놨어. 넌 이제 빈털털이야. 그 순간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가 고혈압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미숙의 딸 지은은 예비 사위에게 질질 끌려가며 당신 같은 더러운 년은 우리 엄마도 아니야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시누이마저 짐승만도 못한 오빠 새끼라며 상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뒤돌아섰습니다. 경찰의 제압 아래 오물투성이가 된 두 남녀는 수갑을 찬 채 벌벌 떨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언니. 나 지은이 결혼식만 제발. 결혼식만 무사히 마치게 해줘. 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저는 구두 발코로 그들의 더러운 손을 쳐내며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용서? 지옥에나 가서 빌어 평생 햇빛 못 보는 그 요양원 감방. 너희 둘이서 평생 오붓하게 쓰게 해줄 테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 완벽한 증거와 횡령, 미수 혐의로 상철과 미숙은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고 저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완벽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미숙은 파혼당한 딸에게 절연당했고 상철은 모든 것을 잃고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시궁창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푸른 바다가 일렁이는 제주도의 한 절벽에 섰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제 손가락을 옥죄고 있던 낡은 금반지를 빼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미련 없이 바다 저 멀리 던져버리자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상철의 아내라는 낡고 무거운 허물 속에 저를 우겨넣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 끔찍한 허물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록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을지언정 제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영희의 가장 찬란한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행복센터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두 남녀의 끔찍한 최후. 가슴이 뻥 뚫리셨나요? 가장 어두운 밤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장 눈부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늘 통쾌하고 찬란한 봄날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재미있는 사이다. 사연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